그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가정폭력 중에서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 이제 이런 법률을 적용을 하는 건데,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또는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아이들에 대해서 법령상 그런 사회상규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라는 것은 이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한테 앞서 설명했던 그런 폭력행위들, 가혹행위들 하는 거, 그리고 특히 보호자 같은 경우에 애들 양육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거. 왜 인천에 11살짜리였던가요? 슈퍼 나와서 그 부모가 방임했었잖아요. 애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 전부 다 아동학대가 적용이 되는 거죠. 아동학대 처벌법은 비슷하죠. 아까 그 가정폭력하고 구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명칭이 이제 아동을 상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아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거 다 똑같은데, 일반 가정폭력하고 다르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112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이거를 알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거, 이거에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이제 출장 나가시고 하시는데, 일단 의심의 행위가 생각이 든다. 그렇다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좀 알려서 그거를 인지해서 수사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동을 하게 되면 아까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학대 행위를 제지를 하고 분리시키고 하는데, 이때 보호기관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행위자, 피해자 분리가 쉽죠. 신고했으니까. 근데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지금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 나를 가해를 한 엄마한테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 애들이라서. 그래서 그럴 때 약간 보호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조치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신고가 가서 들어갔으면. 그리고 그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다 그러면 아까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3종 세트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조금 그랬어요 하면은 그러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 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조치가 금방 취해져가지고 아이하고 그 가해자인 친권자하고 분리가 용이하게 됐습니다. 아마 파주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이 아동에 관련된 문제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학대 같은 거 혹시 친부모 의심이 되시면 여기 고양아동 전문기관에다가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희랑 협약을 맺은 기관은 아닌데 사실 경기 아부전에서 지금 저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소송 구조를 하고 있는 사건도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상황들이 생기시면 이렇게 연계를 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벌법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 아까하고 거의 구조는 유사합니다. 그냥 아동이라는 것만 추가됐을 뿐인데,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그 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계속 그거를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친권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그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에 추가가 되어 있고, 아동 같은 경우는 상담이나 교육에 위탁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게 되면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가서 저런 처분들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된 거는 그런 중범죄들에 있어서 그 처벌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고를 해야 될 의무자들, 이 학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컨대 유치원 교사 같은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 될 의무자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동을 학대를 했다. 그러면 형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고, 상습적으로 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그 아동학대를 한 그 행위자가 친권자, 부모예요. 또는 후견인 같은 보호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상해를 입혔다거나, 그러니까
그 상해가 아주 중한 상태를 중상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럴 경우에 옛날에는 법이 어떻게 됐냐면 검사가 그 행위자의 친권을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었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잖아요. 근데 하여야 한다. 반드시. 상습적으로 그렇게 아동학대를 하는 행위를 하는 친권자는 검사가 반드시 친권 상실을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범위도 더 넓고 그리고 과태료도 500만 원 이하로 더 높습니다. 이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대대적으로 전수조사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교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죽은 아이들 참 많았죠. 친부모가 살해해가지고 야산에 유기한 경우도 있었고 냉장고에 넣어놓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신 경우도 있었어요. 별의별 경우가 다 있었는데 이 전수조사를 하다가 어떤 한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장기 결석한 아동의 집에 담임교사가 갔는데 부친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법 시행되고 처음 있었던 케이스로 해서 교사, 그다음에 보고받은 교감, 그리고 학교장 해서 차등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셔야 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 관련해서 혹시 관련 업종이신 분들은 되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됐어요. 네, 쉽게 말하면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아니라 내 종사자가 그 아이를 학대했어. 그럴 경우에는 일단 분리도 중요한데 그 종사자한테 괜히 뭐 진술 받아놓는다고 신고 미루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아이를 학대했다라는 진술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미루시는 경우 있는데 그 받아놓으시는 진술 나중에 경찰 검사 단계에 가서 얼마든지 얘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정했다고 해서 인정했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기관이 수사하면서 진술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으시거든요. 중요한 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고 CCTV 더 지워지지 않게 빨리 그거를 백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거 즉시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피해자 관련한 보호법에서는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교육 의무화하고 시설 설치하고 1366 전화 설치되어 있는 근거법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호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그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주거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LH 같은 기관에서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이들 주소지 외로 전학시킬 수 있는 거. 네,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피해 아동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부폭력들 같은 경우에 미성년 자녀를 이제 피해 입으시는 엄마들이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소지 옮기면 노출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소지 외의 학교에도 원칙상으로는 주민등록지가 있는 곳에 학교에 취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기관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그 사실을 학교장이나 관련 사람들은 외부에 절대 누설하면 안 됩니다. 또는 반대로 이제 그 주소지를 옮기고 그 친권자인 부모가 이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거. 가정폭력 아마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거 확인서 같은 거 많이 해주시는 경우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런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런 비상호출기가 있어요. 이거는 일선 검사님들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제가 그 간담회 가서 들었는데 이게 가정폭력, 성폭력을 매번 계속 하시는 검사님들이야 빤히 알지만 이렇게 로테이션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런 거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렇게 찾아와서 행패할 게 너무 불안할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호출기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제공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은 파주시와 경기북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웰미디어 랩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